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좌익 정권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 3군사관학교를 없애고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육사가 3번 쿠데타를 했다면서 육사, 해사, 공사를 빨리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 무안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해군 장교로 복무하다 외교관으로 변신했던 정동일 전 문바이 주재 총영사는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통치 없이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을까라면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배출한 육사는 한강의 기적의 주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46년생으로 올해 80세인 그는 또 지금 노인들은 한강의 기적을 기록한 세계 유일의 귀한 보석 같은 세대라면서 그런데도 구멍가게도 경험해본 경험도 없는 종북, 종중 주사파 세력이 중공을 등에 업고 부정선거 개표기를 발명, 국회, 사법부, 정부, 공안기관을 점령해 한강의 기적을 주도한 노인 세대를 구축, 즉 쫓아내려 하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정동일 전 총영사는 먼저 국방장관에게 호남 무안 출신 민초가 질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G7 정상회담에 한국이 초대된 것이 한강의 기적 덕분이 아닌가요? 한미동맹 덕분이 아닌가요? 한미일 삼각협력 덕분이 아닌가요? 박정희 18년 통치, 전두환 7년 통치 없이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한강의 기적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G7 정상회담에 초대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5.16 쿠데타 주역이 포항제철을 건설했고 이지스함, 잠수함, K2, K9, T50, KF12, 천궁, LNG 첨단기술, 원전 모두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중화공업 육성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기여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월남전, 참전, 외화 수입 없이 중화공업 발전이 가능했을까요? 박정희 전두환의 88올림픽 유치 덕분에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제발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없이 가능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8억 불 도입, 전두환 대통령이 40억 불 도입, 여기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쿠데타 주도 세력이 48억 불을 도입해 한국 경제기적이 가능했습니다. 한국 경제기적을 연구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한국 대통령들이 외국 대통령들에게 초대받아 큰 대접 환대를 받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한강기적, 새마을운동, 벼씨앗 개량, 대규모 공항건설, 원전건설 능력, 방사 강국된 덕분이 아닌가요? 정동일 전 총영사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육사는 한강의 기적의 주역입니다. 한강의 기적 덕분에 한국의 1인당 소득이 37,000달러, 북한 640달러로 차이가 벌어졌고 일본 3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스페인, 이태리를 넘어섰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 중국, 나토 모두가 욕심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몽골이 북한과 합하자는 말은 안 해도 한국과 합하자고 하는 배경은 한강의 기적 없이 가능했을까요? 전 세계가 BTS에 환호합니다. 한강의 기적 없이 키 크고 잘생긴 아이들이 가능했을까요? 한국, 일본 기대 여명이 84세로 비슷해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없이 장수하고 키 큰 미래 세대가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전남 무안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장교로 복무하다가 외교관으로 변신해서 문바이 주재 총영사 등을 지낸 정동일 전 총영사가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은 글도 썼습니다. 지금 노인들은 한강의 기적을 기록한 세계 유일의 귀한 보석 같은 세대이십니다. 1950년부터 2026년 한국을 세계 10대 부국,
세계 5대 강국, 중화공업, 방산강국, 월남파병, 돈을 벌어온 정말 존경스러운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한미동맹, 한일협력을 중시하고 일본에서 50억 불 차관을 도입한 세대이고, 일부는 일본 식민통치를 겪은 세대이고, 후손들 교육에 전력 투구해온 한강의 기적 주도 세력이지요. 그런데 구멍가게도 경험해본 경험도 없는 종북 종중 주사파 세력이 중공을 등에 업고 부정선거 개표기를 발명, 국회 사법부 정부 공안기관을 점령, 한강의 기적 주도 노인 세대를 구축하려 한다? 오해이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동일 청영사는 또 역시 이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노인들은 한강의 기적 주역이고 세계 6대 강국 건설 주역입니다. 이런 세대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사파 종북 세력이 부정개표기와 AUF으로 국회 사법부를 점령, 마구 공사나 입법, 나라를 대규모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중국인들을 끌어들여 국민 의료보험금만도 몇 조? 몰래 북한에 퍼준 금액은 문재인 때만 얼마인지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이 노인 세대를 서울에서 다른 쪽으로 몰아내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일각의 주장들에 대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는 국민을 대표할 수 없고 가짜일 뿐이다. 가짜 공무원의 관인 사용은 범죄이고 가짜 관인 행정은 원천무효입니다. 지난 10년간 광화문 태극기 노인 세대는 영하 20도의 혹한과 영상 40도의 염천에도 그렇게도 퍼날랐지요. 구경하던 노인 시민들이 이제 서울에서 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도 이재명 정권이 소위 쿠데타의 중심 육사를 없애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쿠데타의 중심 육사를 없애야 한다고? 그럼 부동산 경제정책 실패한 대통령도 없애야지. 전당대회 돈 돌린 정당도 없애야지. 뇌물 부패자 배출한 국회도 없애야지. 남아있을 만한 게 있을까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또 최근 올공이 정치권에 명령한다, 이런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뒤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올공이 정치권에 명령한다 긴급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오늘은 말하러 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야단 맞고 쓴소리들을 각오로 듣기 위해 찾아뵈었습니다. 지난 6년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답답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이상투표지가 속출되었는데 왜 아무도 규명하지 않고 덮었는지, 그 책임에서 우리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풀겠다고 나섰고 특검이 시작되었습니다. 끝이 어디일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엔 흩어져 있던 우리가 이제 올림픽공원에서 뜨겁게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올공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외쳐온 변화가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여러분이 명령했으니 이제 끝까지 답하겠습니다. 이렇게 김민전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 같은 그런 국회의원만 많았다면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 선관위 사태 국조위원장이라는 윤상현 같은 자들이 내놓고 있는 한심한 소리들을 들어보면 참 국민의힘에 확 갈아엎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민정 같은 이런 국회의원들로 확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